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속보를 오늘 하나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강개토항 비문 조작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계에서 요즘 특히 젊은 애들이 나서가지고 교수가 됐다고, 강개토항 비문을 왜곡했다 하면 유사사고로 대단히 많이 몰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5월 9일자 한겨레 신문에 강개토항 비문이 1900년대부터 석회를 바르고 그를 임의로 새겨 넣었다는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영남대 정인성 교수가 공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저 세 인물이 강개토항 비문은 고구려인들의 뻥이다, 과장이다, 그리고 일제는 비문을 조작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면서 국내에서는 강개토항 비문에 대한 조작설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유사사입이다, 이런 쪽으로 책까지 써가지고 팔아먹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는데 보면요. 그동안 이제 영남대 정인성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고, 최근에 이제 확보한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대단히 아마 이제 이 주장한 사람들, 또 이쪽에 동조한 사람들, 대단히 지금 충격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 정인성 교수도 지금의 이제 강단 사학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식민사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이제 이만조선이 평양이 아니다라는 소신 있는 주장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또 하나를 주장을 했는데, 강개토항 비문은 조작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내용으로서 이번에 한겨레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5월 9일자 한겨레 신문,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시고요. 저 이제 원고까지 다 찾아가지고 이번에 공개한 겁니다. 자, 강개토항 비에 비석 표면에 스케치를 하고 글자를 임의로 새겨 넣었다는 그 이제 내용을 중국인 탁본업자하고 그 다음에 그때 조선 총독부 야스이가 서로 면담한 기록이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1900년대부터 석회를 계속 바르고 거기다가 글을 새겨 넣었다는 겁니다. 자, 그까지 이제 공개되니까 이것은 이제 대단히 충격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도 국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아마 조선 총독부 정도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더 이런 시기부터 이 비문이 조작되었다는, 말 그대로 글을 임의로 넣었다는 이 내용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때 이제 강개토항 비문을 조사한 사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평양의 낙랑군 유물 발굴의 대가 세키노 다다시, 이 양반만 가면 평양에 무덤이 열리면서 유물이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딴 사람들이 가면 절대로 낙랑군 유물이 안 나오는데, 이 양반만 가면 무덤이 저절로 열리면서 유물이 걸어 나와가지고 우리는 한나라 낙랑군 유물입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신입니다, 신. 근데 이제 저 양반의 일기장에, 최근에 일기장이 공개가 됐는데, 북경 유리창 골동품상에서 한나라 유물, 낙랑 유물을 샀다는 기록이 이제 발견됐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일기 전문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세키노 다다시가 참여했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당군 고조선을 없앴던 인물 이만희 시류가 같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야세이 세이스, 이 양반이 조선 총독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1913년 이 강개토항 비문을 보고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얼마만큼 자세히 연구를 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계속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전체 좌우 상하 쪼개가지고 전체 내용을 전부 다 글을 다 찍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 글을 다 여러분 보이죠? 저걸 다 찍었는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때의 강개토항 비문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글자는 너무 깨끗하죠? 지금은 많이 없는데 저 정도의 글자가 저때 저 정도 깨끗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글자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대단히 스케치를 하고 글을 파헤했다는 흔적 자체를 여러분들 아마 저 눈으로 중간에 가운데 거 보시면 더 이렇게 대충 생각이 날 겁니다. 자, 보시고요. 여기에서 이번에 공개된 자료 보니까 이 비석 사진을 200장을 넘게 찍었다고 합니다. 열흘 동안 둘러보면서 이 지역 일대를 돌아보면서 200장 넘는 사진을 찍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사진을 찍고 글자까지 판독을 했는데 공식 조사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고 갔답니다. 이제 우리 일본 학자들이 이제 창녕에 와가지고 창녕이 임나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고분을 전부 다 도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발굴 보고서라든지 일체 남기지 않고
다들 유물까지 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갔죠. 이제 임나인 줄 알았는데 임나 유물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다 보고서 자체도 없고 모든 걸 없애버리고 유물은 일본으로 가져갔는데 이번도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찍었는데 조사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이제 문제되는 내용은 뭐냐? 이번에 이 밝힌 정인성 교수가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십몇 년조 왜가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신라와 백제를 식민으로 삼았다는 그 내용, 임나 일본부저 보면요, 그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십몇 년조 자, 조선 총독부 학자들이 와서 강개토항 비문 사진을 계속 200장을 넘게 찍었는데 다른 거 기록을 남겼는데 자기들이 가진 게 뭐냐면 이 기록은 자기들이 가져간 기록이죠. 남기는 공식적인 조사 기록은 남기지 않고요. 자기들이 가져간 기록 속에 뭐가 나오냐면 십몇 년조 내용이 일치 없다는 겁니다. 십몇 년조는 강개토항 제위기 391년 왜가 우리나라 학자들 지금 강단에 있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왜가 바다를 건너왔다고 해석하는 그 도해파 있죠.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바다를 건너와서 신라와 백제를 식민으로 삼았다. 시키면 식민지로 삼았다는 그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인데 문제는 뭐냐? 당시 일본의 고대 왜가 대륙을 진출을 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 강개토항 비문을 이 세 사람이 말 그대로 사진 200장을 찍으면서 그 구절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사진을 전혀 찍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이제 이번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조선 총독부가 왜가 대륙으로 건너온 증거 자료를 강개토항 비문에서 찾아오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찾아가지고 그 사진을 안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인성 교수는 어떻게 추측을 했냐면 그때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강개토항 1913년이죠. 강개토항 비문을 봤을 때는 뭐냐? 그런 상태, 내도해파라고 해석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다. 그게 뭐냐? 글자 마모가 너무 심했다든지 그래서 찍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인성 교수는 그래도 양반스럽게 학자라고 양반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쪽에 강개토항 비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본다면 두 번째가 더 가능성이 있죠. 왜? 계윤수 선생이 여러분들 독립운동가 계윤수 선생이 왜가 일본이 어떻습니까? 일본이 강개토항 비문을 글자를 조작하기 이전에 훼손하기 이전에 찍은 가서 어떻습니까? 탁본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계윤수 탁본이라 하는데 보면요. 여기에는 강개토 대왕이 바다를 건너 왜를 팽창했다고 기록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그때 1913년 금수령인까지 출연했는데 왜 저 구절에 대해서 찾지를 못했을까? 왜 또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 결론은 여러분들 1번과 2번 중에 어디가 크겠습니까? 1번도 대단히 가능성이 큽니다. 왜? 글자가 너무 마모돼가지고 도해파라고 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말 그대로 계윤수 선생의 탁본 내용으로 말한다면 강개토항이 바다를 건너서 왜를 팽창했다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것을 말을 못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내용은 다음에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인성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석회를 계속 바르면서 비석 표면을 보강하고 누가 제공한 문자 텍스트를 기준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 제공했겠습니까? 강개토항 비문의 글자를 조작하려고 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은 사람은 중국은 절대로 관여하지 않겠죠. 왜? 중국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중원을 침공했다는 기록도 없고 오직 뭐냐? 저 기록은 고구려 백제 신라와 왜에 관련된 기록이고요. 특히 뭐냐? 중요한 부분 지금 글자가 훼손된 부분은 전부 다 왜에 관련 왜와 일본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그러면 자, 강개토항 비문을 피석을 어떻습니까? 해석회를 바르고 표면을 글자를 조작했다 하면 그럼 텍스트를 누가 줬을까요, 여러분들? 그거는 뭐 어린애들한테 물어보다도 100에 100% 일본 사람이 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인성 교수는 그까지는 확실히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자, 누가 제공한 문자 텍스트를 기준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새로 글자를 써넣었다는 당사자의 직접 증언이 기록된 사료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제일동포학자인 이진희의 비문 변조설의 재검토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다. 이 양반의 주장을 다시 봐야 된다. 다시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인성 교수가 지금 우리나라 젊은 애들 교수 자리에 앉은 박사학위 애들이 강개토항 비문은 조작된 바도 없고
또 이진희 이런 양반들 어떻습니까? 학자 취급을 안 해놨는데 이번에 정인성 교수가 어제 일자로 한겨레 신문에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이번에 사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강개토항 비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잠깐하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이진희 교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학자들도 일본 학자들한테 무릎을 꿇은 내용이 뭐냐면 강개토항 비문이 뭐다? 도해파, 왜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식민지 속국으로 삼았다는 그 내용을 거기에 이걸 일본 학자들이 주장했고 우리나라 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강개토항 비문의 선연구자가 일본 학자들입니다. 일본의 군부하고 일본 학자들이 강개토항 비문을 먼저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 양반들이 쓴 논문을 받아가지고 강개토항 논문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반박을 못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제1사학자 이진희 교수가 강개토항 비문이 일제에 의해서 변조됐다는 주장을 해버렸습니다. 자, 일본에서 이 주장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일본이 발칵 뒤집혀버렸죠. 왜? 그동안 이제 일본 서기 임나일본부 가야가 임나다 뭐 이런 내용을 다 정립을 해놨는데 완전히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이분이. 자, 그래서 1972년에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강개토항 왕릉 비문의 수수께끼 논문이 발표됐는데 한인의 사학계가 너무너무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만들어 놓은 논리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기들은 4세기 한반도를 공격해가지고 6세기 약 200년간을 백제와 신라를 식민으로 삼았고 식민지로 삼았다는 이런 내용을 다 정립해놨는데 이 양반이 나타나가지고 강개토항 비문이 일제가 조작했다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뭐냐? 임나일본부가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보면요. 자, 이분이 이렇게 국내에 와가지고 전국의 대학가를 돌면서 탑본까지 나눠주면서 이것을 알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꼬라지 보십시오. 멧돼지만 부르면 다 선진국인 줄 알고 역사를 지금도 개취급하는 인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참 우리 역사를 뒤집기 위해서 임나일본부를 뒤집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2012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진희 선생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강단 사학자 중에서도 청간우라는 이 교수, 그다음에 정두희, 그다음 김영만 이런 분들이 다 나서가지고 자기들이 그때 어떻습니까? 다시 강개토항 비문을 연구하면서 이거는 반드시 뭡니까? 예, 다시 봐야 된다. 이 거의 조작이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학자가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김진명 작가 아시죠? 김진명 작가까지 나서가지고 강개토항 비문을 다시 봐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내용은 대단히 한일 고대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2018년에 여러분들 차이나는 클래스 아시죠? 보면요, JTBC 여기에서 정부 때 이분은 서예가입니다. 집안이 서예가 명문 집안인데 보면요, 그 교수 서예가 집안인 이 김병기 교수를 불러가지고 강개토항 비문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데 이분이 뭐냐? 한자를 가지고 서예 전문가로서 보니까 글자가 조작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우리나라 국내 사학계가 또 발칵 뒤집혔죠. 왜? 전에 대대 아주 강력한 선배들이 강개토항 비문 조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무도 찍소리 못했는데 그분들 다 세상 떠나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 세상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개토항 비문을 일본이 주장했던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갑자기 2018년에 김병기 교수가 JTBC에 등장해가지고 다시 문제를 삼습니다. 조작되었다. 이리 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사학계에서 발칵 뒤집혀가지고 야, 왜 저 유사 사학자들 이야기만 들어주느냐? 사이비들 이야기 들어주지 말고 우리 학계에서 전문 학자를 내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연시킨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들 누구겠습니까? 자, 조금 이따 그 양반의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반론을 펴니다. 중국 사람이 보니까 이것은 뭐냐? 중국인들이 학자들이 주장한 걸 봅니다. 중국 학자가 여러분들 보입니다. 이게 나오는데 보면 뭐냐?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는 뭐 여기 지금 초천부 초균득이라는 사람이 석회를 발랐다. 그냥 글자는 조작되지 않고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전문 탁본업자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양반들이 석회를 약간 발랐을지
조선 총독부가 일본이 나서 가지고 글자를 조작하고 석기를 바른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반론을 폈고요. 자, 두 번째 반론이 뭐냐면 강개토왕 비문에 백제를 속국이라고 표현했다. 강개토 비문에. 그래서 이것이 거짓말이다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죠. 여러분들 강개토왕 비문에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의 속국으로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원래 맞는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고구려가 뭐 백제하고 신라를 쉽게 말해 신민으로 속된 말로 속국으로 삼았다면 다 고구려로 통일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공부 더럽게 하는 놈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뭐냐면 고구려의 여러분들 다물 정책을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물 정책을 보시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이 세운 나라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다 그대로 또 주변 국가들도 대부분 그렇지. 그 나라에 조공 제도로서 그 나라를 속된 말로 속국의 개념으로 삼지 그 나라 국가 이름을 없애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통일하지는 않습니다. 강개토왕 대왕의 통일 정책도 똑같은 정책입니다. 백제와 신라의 체기를 그대로 왕 해먹으라 하고 뭐다?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백제와 신라를 속국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뭘 하죠 보면요. 고구려가 백제 신라를 속국으로 삼으면 다 고구려 땅에 띄어야 되지. 왜 백제하고 말이지 신라를 해가지고 저를 속국으로 표현하느냐. 이게 가짜다. 그게 공부 안 하는 놈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고구려의 정책을 모르기 때문에 돼요. 그런 거짓말 하는데도 국민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자,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증거라고 지금까지 들어대가지고 자, 자기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은 다 유서사학자고 자기들이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강개토왕 비문은 뭐다? 조작된 것이 없다. 일본은 조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출연시킨 인물이 뭐냐면 자기들이 박사학위 주고 교수 자리 준 뭐냐? 기경량이란 교수를 내보내가지고 반론을 피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기경량이라는 양반이 나와가지고 뭘 했느냐? 강개토왕 비문은 고구려인들의 뻥이라고 강의를 합니다. JTBC에서. 지가 이것 때문에 어때요? 그때 손석희입니까? 사장이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봤더라고요. 손석희 씨가 봤는데도 답변이 없어요. 왜 이런 인간들을 내보내가지고 강의를 찍겠느냐? 제가 미사일 사무총장으로서 공개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공문을 이 양반한테 그때 JTBC 사장한테 보냈는데 보기만 하고 답변을 안 줬습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젊은 애를 보내가지고 이제 강개토왕 비문이 다 뻥이다. 일제는 조작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론을 JTBC에서 방송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왜가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신라를 격파한 것은 이것은 뭐냐? 기록이 맞다는 쪽으로 언급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뭐냐? 임나일본부가 있다는 말은 못하고 어때요? 저 기록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 기록이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그럼 왜가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백제와 신라를 식민지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약 200년간을. 이렇게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속된 말로 어떻습니까? JTBC까지 나와가지고 강개토왕 비문은 가짜다, 뻥이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이 보면요. 지금 이제 이진희 선생이 석기 조작설을 했는데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다 거짓말이다. 신민족 기록은 맞다. 지금까지 해온 일본이 해왔던 그 방법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쪽으로 다 지금까지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가 또 맞춰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자, 이 이제 강개토왕 비문이 가짜다, 뻥이다라고 주장하는 시초가 누구냐, 여러분들? 바로 와세대대계 이성시라는 이 교수입니다.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고대로라는 책을 내가지고 강개토왕 비문은 업적을 과장한 고구려인 그리고 조선 총독부가 능비 조작한 것은 없었다라고 이 양반이 주장하니까 이 내용을 누가 받았느냐? 여러분들 앞에 보셨던 저 기시라는 교수가 좀 젊은 애가 받아가지고 강의를 했고요. JTBC까지 나가서 강의를 했고, 다음에 또 누구냐? 그보다 앞선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뭡니까 보면 여러분들 안정준, 자, 경희대 교수로 등장하는데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이 양반의 이름을 숨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에 그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양반이 유튜브까지 해가지고 강개토왕 비문의 조작설과 진실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강개토왕 비문은 일제가 조작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기 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개토왕 비 발견과 한중일의 역사전쟁 논문이 일이 나옵니다. 거기에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사에서 영웅인 강개토왕은 실제보다 강력한 악당인 왜를 무찌르게 된다. 신민윤 쪽 해석은 일본 학자의 해석이 맞을 수 있지만 강개토왕의 업적을 극대화하려 하는 고구려인들의 욕망으로
이미 비문을 제작한 당대의 내용을 과장 왜곡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양반이 강개토왕 비문은 뭐냐? 조작이다, 과장이다, 왜곡이다, 그리고 고구려인들의 욕망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개토왕 비문 내용의 진실성을 어떻습니까?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뭐냐? 아까 이야기하는 기씨 말한 것처럼 뻥이라는 쪽으로 제일 먼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조작된 일본은 조작한 일제는 조작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도 유튜브에 떠 있고 전국에 강의하러 다닐 때 다 이런 강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성 백제 박물관 아지트잖아요. 여기서 뭐냐? 자기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뭐다? 다 이것은 뭐냐? 정치적으로 다 조작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표를 학술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이런 거 보시고요. 자, 이 양반이 또 뭘 이야기하느냐?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학위를 너무 빨리 주는 것도 참 문제된 것 같아요. 왜? 공부를 충분하게 하고 적어도 어떻습니까? 성숙했을 때 뭔가 이렇게 자리에 앉고 해야 좀 얌전하고 어떻습니까? 성숙할 건데 이 양반이 문제를 이런 걸 삼았습니다. 고대사의 사기극이다 해가지고 그러냐? 외교적으로 뭐냐? 이게 오래전부터 독립국으로 신라가 옛날부터 독립국으로 존재했지만 당시 중국과 외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뭐냐? 신라가 백제한테 개취급 당했다.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자, TV까지 나와서 했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 뭔지 기억하십니까? 고대에도 외교는 전쟁이라 할 만큼 치열했으며 현대나 고대나 세상에 착한 외교는 없다 해가지고 백제는 대단히 나쁜 새끼들이고 신라가 피해를 당했다라는 쪽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양직공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양직공도에 보면 뭐가 나오죠? 백제의 치소가 곰하고 업을 담노라 부르는데 담노는 중국의 군정과 같다. 밑에 한자 보면 그대로 분석 들어갑니다. 자, 담노는 22개의 담노가 있는데 뭐냐? 왕의 자제라든지 종족을 뭡니까? 종제를 보내가지고 쉽게 말하면 황제들의 가족들, 왕의 가족들을 보내가지고 다스리게 했고 거기에 뭐냐면 방소국이 나오는데 부용국이 나오는데 뭡니까? 반파, 탁, 나라, 전라, 사라, 지미 그다음 쭉 나오죠. 여러분들 하침내 해가지고 이것이 뭐냐? 부용국이다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빨간 거 있죠? 사라 있습니다. 사라. 저 사라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라느냐? 신라라고 분석합니다. 여러분들 신라라고. 자, 이 양반을 이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똑같이 자 양직공두에 뭐나 양직공두에 여러분들 위에 그림 보시면 신라 사람 사신이 있죠. 신라 사람들이 사신인데 그 위에다가 신라국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근데 신라국이라고 표현했는데 백제편 기록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가 나오냐? 백제의 부용국 촌동네에 뭐가 있냐면 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학자들이 뭐냐? 저 사라가 신라인데 은밀하게 양직공도 양나라 때 어떻습니까? 저때 백제는 여러분들 문영왕이고 신라는 법허방식입니다. 자, 이때 뭡니까? 신라 사신이 갔는데도 왜 신라를 한쪽은 신라라 써놨고 왜 한쪽은 사라라고 해가지고 백제의 촌동네라고 불렀을까? 부영국이라 써놨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이 뭐냐면 백제가 외교를 잘해가지고 양나라한테 싸바싸바를 해가지고 로비를 잘해가지고 글 쓸 때 신라가 사라인데 사라를 백제의 부영국으로 쓰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아까처럼 어떻습니까? 외교를 했다고 분석하는 양반이 이 양반입니다. 나라 이름은 사라인데 백제의 종속에 있는 속국이다. 이것이 신라라고 이 안 교수가 이 양직공도를 번역을 했습니다. 자, 제가 보면 어때요? 진짜 한문을 너무너무 공부를 안 합니다. 양직공도 원문 분석도 안 해봤어요. 남들이 위에 선배들이 해놓은 그러지만 그것만 듣고 어때요? 아, 저 사라가 신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라 사신이 갔는데 왜 신라를 사라를 해가지고 백제 밑에 어떻습니까? 부영국 촌동네라고 저렇게 써놨을까? 이것은 백제가 돈을 많이 먹이가지고 양나라에 돈을 많이 로비를 해가지고 저렇게 글을 쓰게 만들었다. 이게 우리나라 학자들의 대가리 수준입니다. 대가리 수준인데요. 제가 양직공도 강의해놨죠. 보면요. 저기에 사라는 여러분들 뭡니까? 사라는 신라 아닙니다. 신라 아닙니다. 이거 엉망으로 돼가 우리나라 학자들이 보면 공부를 더럽게 해놓은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놈들이 많은데 저기서 사라는 여러분들 어딥니까? 사라는 신라가 아니에요. 뭡니까 보면 바로 백제의 부영국, 백제 어떻습니까? 백제 옆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백제의 담노의 부영국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골 동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골 동네 신라하고 뭡니까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상사문이 여러분들 뭐랍니까? 남원이고 저기 다라가 나오죠. 다라가 우리나라 합천이랍니다. 여러분들 신라하고 합천 촌동네하고 옛날에 그 시대 때
남원하고 어떻습니까? 나라하고 동네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 논리 속에는 해석이 안 되니까 저 사라가 신라인데 촌동네로 만들었다. 백제의 로비다.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무식한 수준의 번역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오늘 그 깊은 내용은 여러분들 양직공도 제 강의해 놓은 거 읽어보시고요. 원래는 뭐냐? 여러분들 위서를 보면 아마 이거 보시는 분, 제 전문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 아마 지금 국사 교수님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 주장이 그렇다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위서의 제기편에 보시면 여러분들 사라가 나와요. 사라가. 이 사라는 뭐냐? 신라가 아닙니다. 우리 삼국사에 나오는 어떻습니까? 석탈의 고향인 다파라국과 사라가 같이 등장하면서 아주 소국으로 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오늘 소개하는 이 양반 강개토왕 비문이 뻥이라고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고 우리나라에 퍼뜨린 사람인데 결론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정 공부를 안 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 줄을 몰라가지고 선배들이 교수들이 앞에 교수들이 주장한 이 내용만 받다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백제가 돈을 많이 먹이가지고 뭐다 신라를 사라로 쓰게 만들었다. 여기에 요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사기극이라고 TV까지 넣어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사기극입니까? 사기극이 아니라 무식극이죠. 무식극.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라가 신라로 같은 줄 알고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오바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젊은 애들의 특징입니다. 공부를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하고 앞에서 이야기한 거 아니면 뭡니까 보면 무조건 이제 사입이라고 공개하죠. 자, 그래서 한길의 20일까지 뭐냐면 여러분 한길의 신문하고 한길의 20일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한길의 20일에서 뭐가 나오느냐? 뭐냐면 고구려인들이 일본 제국주의를 속였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미치 환장하겠죠, 여러분들. 고구려인들이 뻥을 쳐가지고 강개토왕 비문에서 뻥을 쳐가지고 거짓말했는데 이것이 일본 제국주의를 속였다고 기사까지 내는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한길의 20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나간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들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합쳐가지고 뭐냐면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신규 강의다 해가지고 욕망이 왜곡한 역사다 해가 어떻습니까? 강개토왕 비문이 전부 다 뭡니까? 유사 사이비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다. 고구려인들이 욕망으로 강개토왕 비문을 뻥으로 조작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다니고 지금도 올려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결판 게임 끝났죠? 아마 저 애들이 이제 아무 말 못할 겁니다. 왜? 대선배 정인성 교수가 조작됐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때요? 저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아무도 말 못할 겁니다. 자, 자기들 책까지 냈죠? 책까지 내가 욕망너머의 한국 고대 사례가 어떻습니까? 당군이 살아있었다. 강개토왕 비문이 조작되었다. 임나일본보가 왜곡됐다. 이렇게 주장하면 전부 다 이 책에서 뭘 했느냐? 유사 사이비하는 놈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저렇게 책을 써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팔아먹었습니다. 요서 백제가 요서에 있었다는 기록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자, 그것도 해가지고 그것도 다 거짓말이다. 뭐다? 욕망이다.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다. 국내 역사서에는 없고 남조의 역사 자료에만 백제 기록이 나온다. 이것도 여러분들 거짓말이죠. 중국의 많은 사서에 백제 기록이 등장하는데 공부 안 한 놈들이 똑같이 이렇게 써놓습니다. 남조의 역사에만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삼국 사기에도 어떻습니까? 기록이 나옵니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안 흘라죠. 우리나라 학자들이. 왜? 공부를 안 하니까. 그죠? 자, 요서 백제까지 있는 기록까지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뭐다? 욕망이다라고 백제를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백제는 나쁜 새끼들. 외교를 해가지고 돈을 로비를 해가지고 신라를 뭡니까? 신라를 백제의 부용국으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요 애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KTV까지 출연했습니다. KTV까지 출연해가지고 강개토왕 비문에 어디까지 알고 있니? 강개토왕에서 무엇을 욕망하는가 해가지고 강개토왕 비문이 고구려인들의 뻥이라고 이렇게 KTV까지 나가 국민방송까지 나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 방송 보는 순간에 저 친구의 강의는 새빨간 거짓말이 됩니다. 빨리 영상 내리고 사과문 띄어야 되겠죠. 하지만 교수 자리에 앉아있는 애기 때문에 함부로 또 안 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 또 유사 사입이라고 또 방송을 또 몰겠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다 드러났습니다. 자, 카르텔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자기들 저리 뜨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관련된 선후배가들이 있는 그런 데 쪽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땡겨가지고 저런 방송을 국민방송까지 내보냅니다. 까지 또 나가느냐 여러분들 사회진보연대 혹시나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이쪽에 소속된 분들 기분 나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카르텔이 얼마만큼 무서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진보연대, 이 사회운동하는 분들 사이트에 어떻습니까? 당군이 거짓말이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 이 지부의 회원이 어떻습니까? 글을 올려놔 버렸습니다. 내용 그대로를 딱 해가지고 노조한테도 전파를 시켜버렸습니다. 미치고 환장합니다, 여러분들. 자, 내용이 어디까지 들어갔을까요? 앞에 이야기했던 거 다 들어갔습니다. 개천절 부정했습니다. 수수께끼의 나라 고조선 개천절 이거는 다 거짓말이고 어떻습니까? 환단곡이 거짓말이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고조선 건국 부정하면서 요소백제 부정하고 관계통합 비문 다 부정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여기에 노조의 사이트에 그대로 누가 올렸습니다. 앞에 누군지 해놨죠.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에 소속된 노조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됩니다. 저것이 어떻습니까? 카르텔이에요. 순진한 사람들 다 당합니다. 저런 거 읽어보면요.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에 일본의 학자 한 사람, 적어도 한국 사람인데 저 양반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젊은 애들 2명이 교수가 되고 박사가 돼가지고 각종 언론까지 출연해가지고 관계통합 비문은 뻥이다. 그리고 관계통합 비문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놈들은 유사 사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임을 몰아가지고 국민방송까지 출연해가지고 다 관계통합 비문은 일제가 변조한 적이 없다. 조작한 적이 없다라고 어떻습니까? 열심히 강해놨는데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대선배 정인성 교수가 자, 일본 조선 총독부의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1900년 초부터 어떻습니까? 석희를 바리고 글자를 조작했다는 거. 중국 사람이 조작할 리는 없죠. 누가 조작했겠습니까? 이 내용을 어제부로 한겨레 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그동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쌓아놓았던 똥 어떻게 치울 건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 이제 아시겠죠? 그동안 혹시나 관계통합 비문에 관련돼 가지고 저쪽 주장을 귀담아 들으셨던 분들 오늘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성 교수가 그래도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이제 이만조선이 우리나라 평양에 있었다 주장했는데 저 양반이 몇 년 전에 이만조선은 우리나라 유물을 자기가 다 북한 유물이고 모든 걸 다 살펴봤는데 이만조선은 북한은 평양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격을 하늘라는데 공격을 못해. 왜? 자기들 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격을 못합니다. 이번에 이제 또 정인성 교수가 관계통합 비문에 대해서 조작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1900년 초기부터 석희를 바리고 글자를 조작했다는 이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안에 내부에 지금 엄청난 동요가 일어날 거고 말을 못해도 아마 잡아 죽이고 싶을 겁니다. 왜? 자기들 세계하고 다른 세계를 어떻습니까? 이번에 학자의 양심을 걸고 또 다른 또 내용을 발표했잖아요. 관계통합 비문은 이진희 교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조선 총독부가 조작하고도 남을 그리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지금 발굴에 관련된 기록이라든지 사진이 그렇게 이번에 증거 자료로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매립역 선문TV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이 방송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들 참 충격적인 내용 하나를 공개해 드리는데요. 이 방송 국민들이 많이 보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